이번 시간에는 그 비즈니스 모델과 비즈니스 플랜에 대한 구분을 먼저 하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전략과 전술의 중심부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은 전략이 그리고 전술로 가는 것이죠. 기업의 입장에서는 여러 비즈니스 모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에 실행을 하는 단계로 전술 수립 단계라고 하고요.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은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할 것이에 대한 계획이 전략 수립이라 할 수 있겠고요. 각 비즈니스 모델별로 세부적인 하위 선택지들을 전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들의 의미를 살펴보고 그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커피 산업을 통해 사례를 살펴봅니다. 또 이어서 비즈니스 모델이 혁신의 변화가 가져오는 내용과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요소라고 일컬어지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기업가들이 말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티머스가 98년도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비즈니스 모델을 제품, 서비스 및 정보의 흐름이며 다양한 참여자들의 잠재적인 이익과 수익 원천을 설명해주는 청사진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마이클 라파라는 분은 기업이 우리 서플라이 체인 그러잖아요. 가치 사슬 속에서 어느 위치에 속하는가를 명시함으로써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기업가들이 말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매출과 연동되고 수익이 되는 과정 속에서 꼭 필요한 요소이구나 그런 내용을 알 수 있겠습니다. 콜과 미첼이라는 분이 본인 논문에서 어떻게 또 얘기를 했냐면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서 그들 고객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원과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육하 원칙에 따르는 사용 가능한 조합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결국 기업가들이 말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원천은 이러한 혁신과 연구에 대한 내용들을 통해서 발전적인 내용을 찾고자 함이었겠죠. 이러한 발전적인 내용들은 비즈니스 모델로서 완결될 수 있습니다. 정의를 내린다면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즉 아이템이 있어야 되고요. 어느 시장에서 누구에게 어떤 가치를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고 또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과 방법을 파악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비즈니스의 모델에 대한 의미로서는 여러 우리가 익숙한 기업들이 많은데요. 첫 번째 이제 IBM을 통해서 살펴보면 IBM이 전 세계 CEO 경영자 공공 분야 대표 등 76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경영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혁신으로는 여러 다양한 제품, 서비스, 운영, 영업력보다도 비즈니스 모델, 그 혁신이 더 크게 다가오더라는 내용들을 알 수 있습니다. 실례로 세계적인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로서는 아마존과 넷플릭스를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 많은 부분에서 회자되는 기업들이죠. 아마존, 서점에서 책을 사던 방식을 인터넷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로 변화시킨 대표적인 기업이고요.
또 넷플릭스, 우리 최근 오징어 게임 등 비디오 샵에서 영화를 빌리던 방식을 이제 인터넷 온라인 주문 방식으로 변화시킨 것이죠. 이렇듯 세상이 변화와 함께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구성해 가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생존 방식도 달라지고 변화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들이 성공 모델로 가져가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은 고객 중심을 가졌다는 얘기죠. 앞서 봤던 아마존도 고객이 원하는 위치로 배송이 오는 것이고, 그죠? 또 넷플릭스를 통해서도 집에서 내가 원하는 장르를 찾아서 그걸 구매하는, 즉 서비스와 가치를 제한함으로써 이제는 제품의 단위가 아니라 고객 중심으로 생각하게끔 해야 된다는 것이 이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품만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을 어떻게 찾고 그 중심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을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 핵심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비즈니스 모델이 변화되는 커피 산업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즐겨 마시는 커피를 보면 저도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3잔은 기본으로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커피가 단순히 커피 기계를 통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드립 커피, 또 신선한 커피 온도, 또 인스턴트 커피, 각자 기호에 따라, 또 저희 집에도 있지만 저 커피 그 캡슐 통해서 먹는 커피. 저도 집에 커피 머신이 요거 하나 있고, 요거 하나 있고, 요거 3개, 또 제 사무실에 요거까지 다 있네요. 그죠? 이렇게 다양한 커피가 변하는 찰나에 기업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매장에서도 매장 안에 제품별로, 또 커피 마시러 갔는데 나는 커피를 마시러 갔지만 같이 동행한 분은 커피를 안 마시는 분일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 이유로. 그런 분들은 다양한 다른 음료로서도 활용이 가능해져야 되는 거죠. 특히 이디야, 우리나라의 이디야의 처음 접근 방식은 여러분들 익히 알고 있으시다시피 스타벅스 있는 옆에 가게를 내라. 즉 이디야는 2등 전략이었다는 얘기죠, 처음에. 왜냐하면 스타벅스 입점 위치는 지하철역 나와서 보이는 부분, 또는 어디 버스 정거장에서 가까운 부분, 중요목이라고 하죠. 길목에 있는데 그 스타벅스를 찾아가는 길 전에 이디야가 위점을 함으로써 좀 더 가격이 저렴하고 이런 목표로서 성공 전략을 가져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을 어디에 찾느냐에 따라 다른 것인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요즘 최근 미스트롯 많이 유행하잖아요. 보면 예전에 나훈아 씨라고 가수가 있었는데 그분을 따라서 너훈아 씨, 나훈하 씨, 뭐 이런 분들도 등장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따라잡기, 이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따라잡기 효과가 이런 것일 수도 있겠네요. 자, 이런 이제 카페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본 곳들입니다. 그래서 어디 산속에, 또 책방과 카페와의 만남, 또 커피를 통해서 어떤 모험, 방탈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커피에 대한 학문도 일컬어주고,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되고 그 개별마다의 사업 비즈니스는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점차 산업으로서 변화되고 있는데요. 우리 정수기도 최근에 단순히 물만 깨끗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얼음 정수기, 또 컵라면 먹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에 끓는 점인 100도씨까지 뭐 이런 거, 또 호텔과 유사한 에어비앤비, 여러 우버 택시, 카카오 택시 등
변화무쌍하죠. 비즈니스 모델이 단순히 제품을 넘어서서 이제 서비스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책방에 가서 꼭 책을 사야 되는 아마존 방식에서 이제 아마존이 이제는 전 세계 택배로, 여러분들 아마존 관련된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저기 아프리카 어디 원주민 부족에도 책 배달하는데 드론을 띄워서 보내더라고요. 이렇듯 이제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배송하는 거.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죠. 그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편한 시간에 찾아보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고객 중심으로 바뀌는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 방식이겠고요. 미끼 모델의 비즈니스 모델도 많이 있죠. 여러분 집이나 사무실에 프린터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이 복합기를 쓰고 있는데요. 이거 제 집에 있는 복합기입니다. 이 구매 가격은 그리 높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제 구매를 해서 이 토너를 교체할 때 놀랄 만한 일이 생기죠. 그래서 까만색,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4개 토너의 토너 값이 프린터 값보다 더 비싸집니다. 그죠? 즉 프린터와 복합기를 저렴하게 판매함으로써 실제는 토너와 안에 있는 각종 드럼 이런 것들을 계속 판매하기 위해 소모품 전략인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커피 머신인데 이 캡슐을 통해서, 즉 커피 머신 자체는 싸게 팔므로써 캡슐을 사야 되니까 캡슐 가격이 계속 오르는 거죠. 이런 전략, 이걸 소위 미끼 모델이라고 하죠. 이런 비즈니스 모델 우리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변천을 보게 되면 우리가 채소는 전통 시장에 예전에 가서 했는데 이제는 집으로 배송이 되어 오죠. 또 우리 여성분들도 화장품도 마찬가지죠. 그죠? 제 기억 속의 화장품은 방문 판매를 하는 어머니들이 오셔서 집에 와서 설명을 해줬던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방식이 아니잖아요. 그죠? 또 각 계절마다 제철에 나는 나물 이런 것들도 우리 아침에 땡땡컬리 통해서 직접 신선 배송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땡땡컬리 그 업체가 처음에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바로 이런 야채와 아침 식사 대용으로 처음에 마켓을 시작했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계속 변화되는 비즈니스 모델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거죠. 또 냉장고도 보시면 단순히 냉장 보관, 냉동실 보관해서 이제는 스마트하게, 그래서 어떤 것이 유통기한이 얼마나 있고 얼마 정도 온도가 유지되고 이런 것들이 보여지게끔, 그래서 관리가 되는 것이 냉장고도 스마트하게, 사물 인터넷 그러죠. 또 마지막 단계인데요. 커피도 보시면 단순히 스타벅스에서 가서 먹는 커피뿐만이 아니라 커피를 이렇게 타먹는 커피도 판매되고, 최근 올해 호랑이 해라에서 텀블러도 이 호랑이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텀블러를 누가 제게 이제 선물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강의할 때 이용하세요. 그래서 참 고맙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고마워서 그걸 들고 스타벅스 가서 이렇게 포장으로 구매할 때 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가격표를 보게 되니까 고급 텀블러였더라고요. 그런 고마움도 있지만 이제는 단순히 커피만 판매하는 것이잖아요. 굿즈라고 하죠. 굿즈 판매를 더 크게 봐서 줄을 서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이러한 어떤 특징적인 게 없어도 성공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그 영상을 함께 시청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년도 채 안 되어 기업 가치가 10조 원에 달하며 전통적인 숙박 서비스업을 태풍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에어비앤비.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호텔방 하나 소유하지 않은 채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것. 스마트폰 기반 차량 서비스 기업 우버는 5년도 안 되어 5조 원 이상의 기업 가치가 되었다. 전통적인 택시 산업을 대체할 기세인데 이 역시 단 한 대의 차량도 소유하지 않고서 해냈다. 15억 명이 넘는 가입자를 통해 연 광고 수입만 약 15조 원에 달하는 페이스북. 물론 직접 창작한 콘텐츠 하나 없었다. 세계 최대의 장터로 불리는 중국의 거대 소매 기업 알리바바. 단 한 개의 재고도 소유하지 않았다. 기업 생존에 필수적인 자원을 소유하지 않은 이런 신생 기업들이 단 몇 년 만에 기존 골리앗들과 경쟁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답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인 플랫폼에 있다. 플랫폼의 핵심은 상호작용이다. 플랫폼은 외부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데 기반을 둔 비즈니스다. 시공간의 벽을 허물어버리는 디지털 기술 혁신에 힘입어 더욱 신속 정확하게 대규모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이와 비교해서 전통적인 기업들의 양상은 파이프라인이라고 불린다. 플랫폼과 달리 파이프라인은 한쪽 끝에는 생산자가, 반대편 끝에는 소비자가 위치한 단순한 단선적 형태로 가치의 창출과 이동이 순차적으로 발생한다. 그런데 에어비앤비, 우버, 페이스북, 알리바바 모두는 파이프라인 모델이 아닌 플랫폼 모델로서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물들을 만들어낸다.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비즈니스의 구체적인 특성에는 4가지가 있다. 첫째, 게이트키퍼가 사라진다. 전통적인 출판업의 예를 들어보자. 파이프라인의 한쪽 끝에 서 있는 편집자는 저자를 선별하고 자신이 선택한 것을 출판한다. 이런 과정은 시간이 많이 들고 노동 집약적인데다 소수 사람의 직관과 추측에 의존한다. 그런데 아마존의 킨들 플랫폼은 누구나 글을 올리고 책을 출간할 수 있다. 그리고 독자 커뮤니티에서 대규모 자동 리뷰로 대체된다. 게이트키퍼가 사라지게 되면서 소비자들은 더 많은 양의 콘텐츠를 접하고 많은 사람들의 피드백을 통한 자신들의 입맛에 적합한 책을 고를 수 있다. 둘째, 공급자의 성격이 달라진다. 파이프라인상 공급자의 최고 전략은 군더더기 없이 높은 효율성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거대 호텔 체인들은 수십 년간 고위험 건축 투자를 진행해 오면서 관리의 효율성을 구축해왔다. 그런데 플랫폼 숙박업소들은 자신들이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아예 내 것이 아닌 재고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관리 비용을 극도로 낮춘다. 셋째, 품질 관리 방식이 바뀐다. 신용과 신뢰성을 보장해주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가 취하는 방식은 고비용의 관리 전문가를 대거 고용하기보다 거래자 간의 채무 불이행 보험을 들어주고 올바른 처신을 독려하는 평판 시스템을 도입한다. 커뮤니티 구축을 지원하고 반응을 수집하면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은 상품은 리스트에서 사라진다. 세계 최대의 택시회사 우버는 한 대의 자동차도 보유하지 않고 세계 최대의 미디어 회사 페이스북은 콘텐츠를 생산하지 않으며 최대의 기업 가치를 지닌 소매 기업 알리바바는 재고가 없습니다. 또 세계 최대 숙박업체 에어비앤비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골리앗과 싸워 이기고 싶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키워드, 플랫폼 전략을 꼭 기억하라. 비즈니스 모델의 온톨로지라고 해서 이 알렉산더 오스트왈더라는 분께서 제안한 우리 비즈니스 모델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92년
카플란과 노턴이 개발한 균형 성과를 평가 접근하자는 방법의 4가지 방법과 99년도에 마르키데스가 제안한 사업 전략 방법을 이분이 2000년도에 온톨로지다라는 개념으로 새롭게 가공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 이후에 자주 등장하는 비즈니스 9블럭 캔버스 이 알렉산더 오스트왈더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기본 영역은 크게 4가지예요. 제품, 고객의 접점, 인트라, 재무적 측면이 있었는데 이 비즈니스 모델 블록을 이 오스트왈더가 요걸 총 9개로 구분을 한 거죠. 그래서 제품에는 가치 제안으로 고객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의 가치에 대한 관점으로 얘기를 해주고, 고객의 접점에서는 목표 고객과 유통 채널과 고객 관계를 두고 어떻게 제공 원하는 고객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세분화시킬 것인가, 또 고객을 연결하는 수단은 어떤 유통 채널을 통해서 할 것인가, 또 고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그 고객 관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고객 접점에서 보고, 3번째는 고객 가치를 창출한다는데 그것은 어떤 활동과 자원의 준비가 돼야 되는지, 그런 가치 형태, 또 그런 가치 창조를 위한 활동 실행력은 역량이 필요하겠죠. 또 그런 역량을,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그 기업과 파트너십을 가지는 관계, 이것을 인트라 관리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비즈니스 모델을 실행하기 위한 모든 비용 산출이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코스트 스트럭처, 비용 구조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에서 다양한 수익 흐름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어떤 레비뉴를 가지는 것이냐, 이게 수익 모델이라죠. 이렇게 9가지로 세분화시킨 게 비즈니스 모델 온톨로지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핵심 구성 요소별로 구분해 보면 경영 기반하는 것으로서는 크게 3가지, 파트너와 핵심 자원과 핵심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러한 것을 고객 접점에서 고객 관계와 유통 경로, 고객 분류를 통해서 이 완충이 되게끔 해주는 거죠. 고객 가치가. 요걸 우리 바로 2차 시전에 살펴봤던 KJ 매핑을 떠올리시면 이런 느낌이 오죠. 그죠? 서로 인과관계, 완충관계. 그게 기반에는 재무적 측면을 두고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또 수입의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좌우 비용의 재무적 측면을 놓고 보는 거죠. 요거를 총 9개의 단계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구성 요소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 핵심 구성 요소를 정리해 보면, 우선 재무적 흐름에서 비용 구조는 어떻게 되고 또 수익원은 어떻게 되는지를 우선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우리가 비즈니스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가 바로 이 파트너십과 핵심 활동과 핵심 자원에 나타나게 됩니다. 또 누굴 만나야 되죠? 대상이 나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고객 관계, 고객 세그먼트, 채널을 통해서 파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어떻게 누굴 만나서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바로 가치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를 제안을 통해서 이 비즈니스 모델을 핵심 구성 요소로 만들게 되는 거죠. 이러한 9가지를 하나의 캔버스에 이루어지게 되죠. 이것을 우리는 9블럭 캔버스다라고 합니다.